갑자기 인터넷이 갑자기 튕겼나 봐요. 네, 갑자기 튕겨지고요. 스마트폰이 될것 같거든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7월 2일이고요. 일요일이네요. 일요일에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우리 수경님 대단하시고요. 네, 저는 어제 밤에 와이프랑 애들 보내고 공항 근처에 있는 숙소 호텔 와서 좀 자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비행기예요. 그래서 네. 태국에서 되게 방글라데시 다카 가야 돼가지고 8시 반, 2시간 전, 국제선 2시간 전이니까 그래서 아마 7시, 8시 전에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모임은 7시 40분에 시간 맞춰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제부터 병렬 독서하고 있는데. 음, 저는 승화를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한 번 읽고는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데 음, 다시 이렇게 보니까 괜찮네요. 지금 승화 이걸 네, 읽고 있다고? 승화. 잠깐만, 승화. 좋아요. 승화라는 책에 대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승화. 음, 음, 음.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이 곧 국가다. 양심의 발견이 깨달음이며 양심의 훈련이 교육이다. 자신만의 양심에 복종하는 행위가 자유이며 다른 사람의 양심을 경청하는 행위가 배려이자 친절이다.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 양심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가 무식이며 자신의 음.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언행이 수치다. 나는 이 양심의 소리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떠드는 허망한 소문에 순응할 것인가? 음, 음, 되게 긴데 문장 하나가 되게 뭔가 되게 심도 있고 네. 그러거든요. 잠시만요. 앞에 한 두 문장 이게 딱 귀에 쏙 들어왔는데 뒤에 또 문장이 너무 좋아서 듣고 네,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여기 정리. 네, 네.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이 곧 국가다. 양심의 발견이 깨달음이며 양심의 훈련이 교육이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 계속 끝까지 이 부분이 괜찮더라고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 네, 국민 한 사람이 네, 곧 국가다. 네, 좋아요. 저 이제 욕심부리면 안 되니까 한 문장만 가져가겠습니다. 네,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이 곧 국가다. 오, 이거 엄청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같아요. 승화. 이 책 제목이 승화라고요? 네, 승화. 누가 배철현 작가. 대처, 네, 이 승화, 이게 아마 이 한 권이 네, 아니고, 네, 그, 이게 시리즈 같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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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면, 수련, 정적, 승화 이렇게 네, 네. 네. 시리즈인데 그 중에 저는 승화를 읽었어요. 이게 약간 정치적인 색깔도 있고 약간 그런 백그라운드가 계신 작가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자 그대로 원래 책을 읽으면 앞뒤 맥락을 좀 알고 읽으면 좋은데 일단은 제가 받아들이는 것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이 곧 국가다. 이게 약간 뭐 과거 일제 강점기든지 아니면 국가가 좀 어렵거나 힘들 때 껴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 지식인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너무
어떤 사람 시키는 것만 하고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닌 적극적으로 내 의사를 표현을 하고 민주주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연관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저기 수경님은 이 문장을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 문장에 음, 양심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읽은 문장에서 음, 양심, 경청, 배려, 친절 이 문장에서 계속 이렇게 나와요. 네, 저도 정치 나오면 뉴스 틀어버리고 어. 속상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저도 한 표를 투표했지만 그분은 아니었지만 별로 정치적 색깔을 슬쩍 피력하시는. 네 그래서 별로 어 근데 경청, 배려, 친절 경청하는 행위가 배려이자 친절이다 막 이렇게까지 쓰는 거 보니까 되게 이 문장은 짧지만 생각하는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혜리님도 저한테 왜 독서 모임 하면서 책상에 책이 쌓이는데 음, 그거를 돌려서 내 머리에 지식과 음, 지혜가 쌓인다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 네네. 것처럼 음, 또 이분은 음, 음, 양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많이 음, 풀어내시는데 네. 양심 존재를 모르는 게 무식이다라고 한글 이게 쓰셨어요. 근데 음, 되게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계속 음, 생각을 하게끔 만드네요. 양심의 존재를 모르니까 무식이고 네.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게 수치라고 하는데 이 양심, 책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음, 자기가 이게 하는 행동이 그 양심의 그게 음, 자기의 DNA다라는 어, 구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있어요, 여기는. 음, 음, 되게 양심. 음. 지금 승화라는 배철현 작가님의 책을 소개시켜줬는데 갑자기 우리 수경님께서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띄워주시면 제가 이 책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데요. 경청, 양심, 배려, 친절 여러 가지 시리즈별로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일단 양심 하나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양심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무식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게 수치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표현인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듣고 생각 드는 느낌은 이제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또 하기도 되는데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부담스러워하죠. 보통은 보는 것도 불편해하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어차피 어디 출신이다. 저도 전라도 광주 출신이라서 꼭 그쪽이다라는 거 표현보다도 여러 가지 생각을 열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윤모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만이 있죠. 저희가 봤을 때는. 근데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거고 해서 저희 집 파욕해요. 그리고 제주도가 집이다 보니까 제주도는 특이하게도 반반이에요. 지극히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익이 약간 파란 쪽이 내한테 이익이다 그러면 파란 쪽을 지지하시고 빨간 쪽이 좀 본인의 이익이시다고 하면 장인 장모님이 하는 건데 쭉 따라가시고 제주도는 50대 50이에요. 합리적인 국가 같고 제3자가 어떤 우리나라의 국가의 좌쪽을 왼쪽을 봤을 때 약간 파랗다고 하면은 너무 편향되지 않았느냐 혹은 오른쪽으로 대표되는 빨간색을 갖다가 가령 얘기하면 너무 우편향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가 객관적이면서 주관적인 스탠스를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좋아해요. 본업도 있고 국회도 하고 본업이 있다고 한 얘기는 건설업계가 딱 되게 한쪽 분야의 전문 집단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은 다 힘들다고 했잖아요.
장점이자 단점인 거고. 그래서 저는 어느 한 경계에 있는 게 아니고 양쪽 경계에 밟고 설고 싶다 이런 표현을 예전에 글 쓸 때 적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빨갛지도 않고 파랗지도 않은 회색 논자라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유연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세계에서는 좌측 세계도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빨간색에 대해서 비평하게 되는 거고 대신에 빨간 편에 발을 하나 담고 있다는 얘기는 또 파란색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쪽으로 심하게 매몰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보는 한쪽으로 매몰되지 않는 거 그래서 본캐도 그렇고 부캐도 그렇고 해서 쟤는 욕심이 많다고 표현한다고 하면 또 그분들이 저를 표현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독서 모임만 또 하다 보면 이쪽에 파묻힐 수가 있어요. 근데 영어 모임 하다 보면 또 독서와 영어를 약간 서로 시너지 낼 수 있기도 하지만 서로 크리티사이즈하고 비평도 할 수도 있어요. 모임을 진행을 할 때. 음악이 섞여 있으면 또 다른 걸로. 그래서 어떤 본업이 있고 컴퓨터 PC 강사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관점이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호스트 행위를 모임을 리더로서 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 두 개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서로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책 읽는 것도 같은 거예요, 이제. 책 독서를 한 권 읽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권을 읽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명확해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최소 두 권 내지 세 권을 읽었을 때 또 그 책을 바라보는 시야를 갖다가 노력을 좀 하면 또 다각화하면서 책을 또 읽을 수 있어요. 저는 단점보다도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장점에 집중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 내가 살아가는 행위에 장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경계를 밟고 서 있는 것도 괜찮다라고 저는 주장을 혼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경험이라든지 그 이유는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주장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어, 이야기하게 돼서 약간 또 산으로 가고 있는데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게 수치이다. 양심의 존재를 모르는 게 무식이다. 라고 해서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흘러간 것 같은데 조금은 상대방 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이 살짝 정치적인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이 국가다고 하니까 뭐, 왼편에 계신 분도 우리나라 국민, 오른편에 계신 분도 우리나라 국민. 어떻게 그분들을 바라보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는 왜 우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믿는 그런 종교 집단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서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뭐 하라고. 사실 정치 얘기하면 또 저희 성향에 반대되는 쪽으로 또 지지하는 또 기독교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또 답답해요. 제 입장에서는. 저분은 뭘지? 또 나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뭐 무슬림 국가에 있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주 전에 모스크도 다녀왔어요 혼자 그 드라이브랑 같이 해야지 친구 옆에 직원들이 놀래더라고요 거기 왜 갔냐고 궁금해서 갔다고 궁금해서 가면 안 되냐고 드라이브 운전수가 무슬림이었는데 나 크리스찬이야 가도 돼? 그러니까 no problem 된다고 해서 좀 뒤쪽에서 좀 애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똑같아요. 다 예배 드리고 아이들을 막 똥집 하면서 저희끼리 장난치고 있고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어린애들이 교회 가면은 장난치고 있고 하는 거. 네, 그거 맞아요. 갖다가 어떻게 제어하는 게 좀 불편한 거지. 아이들은 아이들 행동대로 종교라는 어떤 집단에 대한 정치적인 색깔이 없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문장을 하나 주셔가지고 제가 어, 그 문장 하나를 대하는 나의 자세라고 지금 질문을 뽑아봤어요. 지금 삶을 대하는 자세. 일단은 요즘에 책을 읽을 때 책을 대하는 나의 자세 이렇게 할까요? 책을 대하는 나의 자세. 그래, 책 속에 발견하게 되는 문장을 대하는 나의 자세. 그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책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를 대하는 나의 자세.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어떠세요? 생각이? 과거에 책을 읽을 때 문장 한 구절이 딱 나한테 꽂히는 문장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감정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이 들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그 문장 하나를 음, 이 그 거실에 프린터에서 딱 붙여놓은 문장이 있어요. 그래요. 예.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 문구 있잖아요. 네. 그거를 프린터에서 딱 붙여놨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움직이게 됐어요. 하면서 음, 지금 여러 권의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저의 관점이겠죠. 제 생각이 지금 이어서 꼬리를 무는데, 보면 음, 어제도 그렇고, 음, 움직여야 되고, 행동해서 그로 인해서 희망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거, 그것을 어렴풋이 제가 지금 짚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들도 조인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음, 거기서도 행동 위주의 그거잖아요. 자기 음, 사업을 이뤄갈 때, 음,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조인트 하면서 하는 음. 그런 거고, 제가 제로 창업도 읽었거든요. 어떤 거기서 거요? 제로 창업. 예. 예.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인생 수업을 또 읽어가면서 저 내면 이렇게 훑어가면서,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제가 켈리체가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음, 100권의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읽었는데, 그리고 뭐 김승호 회장님 김밥 성공한 그 스토리도 읽어가면서 벤치마킹 했다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이 책에서 하나씩 무언가를 제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 저한테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예. 포인트가 저는 여기서 음, 정리가 되고, 저한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꽉 박힐 수 있게, 저한테, 음. 네, 그거 정리를 해가지고 있는 게, 해가면서 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아, 좋습니다. 쏟아지는, 쏟아지고 있는 건데, 음, 음, 음. 네, 보통, 1차적인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잘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체화. 체화되었다. 제가 아침에 5시 기상 모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그 기숙사 무대を해서 그때 혼자 제가 표현한 표현이 모객용으로 이게 책을 읽고 책이 내가 되어야 비로소 책을 읽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체화되었다. 체화. 책이 내가 되었다. 제 블로그 보면 내가 책이 되었다. 내가 비로소 책이 되었다. 이런 문장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대로 행동하는 나의 모습. 책이 비로소 내가 책이 되었다. 라고 오딩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 체화되었다. 네. 그래서 지금 수경님께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으면서 문장 하나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과거에도 이렇고 저래도 이렇고 많이 바뀌어 왔을 텐데 요즘에는 어, 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살게 된다. 이런 문장도 과거에 붙여놓기도 하셨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꼬리에 관점에 대한 꼬리를 계속 물고 질문하게 되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행동하게 되고 작게 행동하게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인풋이 생기고 또 아웃풋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 과정이 되게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결과도 중요하지만 전에도 제가 얼핏 얘기 드렸지만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야 돼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스토리가 쌓이고 나 박승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고 결과에 집중을 하죠 모든 사람들은. 근데 결과는 따라오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게 갔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고 저 또한 돌이켜 보면 수경님이나 우리 순영님이나 정환님보다는 한참 어리지만 더 어리지만 저도 막 43이시니까
과거를 돌이켜보면 순탄했던 것보다는 뭔가 일련의 사고가 왔을 때 힘듦이 있을 때 한 단계를 밟을 수 있는 한 단계를 갖다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생각하는 과정과 어려움과 책을 통해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고 특히나 독서 모임 이어서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갖다가 내 몸에 내 마음에 체화를 해서 행동해 보는 것 비로소 내가 책이 되었을 때 진정한 책을 한 권 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안녕하세요. 공항에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순영님 네, 봤어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책 나눔까지 연달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책을 좀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잘 음, 읽으려고 노력했는데, 기존에 이제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약간 음, 보여주기식?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음,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예, 근데 이번에 저 이렇게 매일 아침 같이 독서 모임 하면서는, 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매일 가짜로 보여주는 게 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정말로 조금 요즘에 많이 하는 얘기로 본질적으로 내가 왜 읽느냐 생각하게 됐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체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음, 나는 책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읽는 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뭔가의 변화가 좀 덜하지? 없지 사실 고민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 그때 놓은 게 아니라 어차피 이렇게 고민할 거면 할 수 있는 걸 한번 다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음, 이제 수요일, 목요일도 한 3시간짜리 연달아 듣는 강의들을 막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음, 뭔가 책과 지식을 좀 배울 수 있는 곳들을 지금 음, 일주일에 한 4군데 정도 신청해가지고 좀 과부하지만 따라가려고 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이제 좋은 교육들을 배우면서도 깨닫는 게 너무 컸죠. 저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뭐, 스노우박스 김승호 회장님하고 만나는 그 수업도 했고, 음, 그다음에 다른 수업도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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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런 수업에서 같이 이제 오프라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만남이나 이런 건 많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사실은 음, 제가 안 서 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게 훅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그때 말씀하신 김성호 회장님 이렇게 뒤에 와 계셨다가 이제 저희랑 같이 애프터로 한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맥주 마시면서 회장님은 안 드시고 이제 음,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는데 음, 막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많은 이제 오너들이 몇백억의 이제 자산을 운영하시는 그런 음, 오너분들이 이제 막 부러우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때 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시간에 그냥 음, 저희 다 지금 거기 계셨던 분들이 질문을 막 쏟아붓던 분들이 음, 띵했죠. 왜 질문만 하냐고 나가가 하라고. 막 그게 자기도 저희 만나고 그 10시 넘었는데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간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제가 약간 책을 어떻게 하면 생활로 끌어들일까? 그걸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음, 정말 매일 매 시간이라는 그 습관이 어떤 것보다 좀 무서운 거 아닐까? 음. 예. 그래서 일요일 끊기고 있어요. 여보세요? 순영님 끊겼나 봐요. 이랑 잠깐만 기다려. 생일까지 하고 더 늦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거의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9시가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아닌 것 같다. 오늘을 하면 또 내일도 제낄 것 같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 제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옷만 입고 읽은 책 부분 사진만 찍어서 뛰어나왔거든요. 음, 저는 책이라는 어떤 한 줄이라기보다 매일이라는 이 습관이 오히려 저희를 좀 일으켜 세우는 것 같습니다.
수님 죄송한데 한 1분 정도 끊겼어요, 말이. 그래서 아, 중간에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책 한 줄의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좋은 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음, 그것보다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건 사실은 책을 어떻게 나한테 접목해서 나를 변화시킬까였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체화? 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일의 습관인 것 같아요. 매일의 습관. 그래서 음, 제가 한 그 몇 달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음, 받아서 뭐 깨달은 것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집합되겠지만 지금 음. 패디님과 같이 하는 이 시간이 더 많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어, 책을 독서 모임을 할 때 뭐 책 이야기도 좋지만 그 책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사실 옆에 있는 사람도 느껴져요. 말씀 나눈 거 보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내가 뭔가 전하고 달라진 게 있다. 책을 읽고 그게 행동이 됐던 생각하는 힘이든 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되게 고무적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임을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그게 엄청나게 커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서 엄청나게 큰 아웃풋을 가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벌이면은 더 홍보하기 좋죠. 아, 제 독서매마다 삶이 바뀌어서요. 여기 1000만 원짜리 뭐 1인 기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바라지 않고 저는 일단은 내면의 어떤 변화, 비포 애프터의 변화가 있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만 되면 제가 충분히 이 모임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모임을 같이 진행하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유 찾기. 내가 왜 이 시간에 이걸 하고 있지? 주위 사람들이 너 뭐하니? 라고 할 때. 왜냐면 그 부분이 본질이기 때문에 독서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독서 모임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제 모임에 1년, 뭐 2년, 뭐 로열 무슨 회원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단지 회원 한 분이 제가 경험했던 패턴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2년 전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런 걸 배고 이런 걸 알리면 좋겠다라고 느꼈잖아요. 똑같이 수영님도 독서 모임에 왔다가 호스트를 하시고 내가 가진 그 감정선, 내가 책을 읽고 제 뭔가 느끼고 있잖아요. 네. 뭔가 행동하고 싶잖아요. 그 결과물이 뭔가 발현될 거라고요. 분명히 100%예요. 그런 일련의 사이클, 결과물 흘러가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한번 느껴보시면 이걸 갖다가 뭔가 책중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캐와 부캐와 더불어서 책을 소통의 무기로 삼아서 다른 분에게 옆에 있는 지인, 가족, 같이 일하는 동료들 혹은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책 읽는 즐거움에 책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전파해주면 그런 걸 되면 이 모임이 안 나오셔도 돼요.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본인이 하시면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야 꼭 책장수 같은데 책도 더 많이 읽게 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뭐 하지못해서 뭐 4만 원 받아서 1, 2만 원 또 기부도 한번 해보고 여기저기 또 다른 옆에 있는 지인들한테 책도 한번 선물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주는 기쁨, 받는 기쁨. 느껴보셨잖아요. 받는 기쁨. 네, 네. 주는 기쁨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또 환원해 주시고 그게 제가 만들어가는 PEM 국제교류센터의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지금 시간이 40분인데요.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 순영님이 지금 책을 과거에는 뭐 보여주기 식으로 읽었다 뭐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얘기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오 진짜로 책이 한 29, 30권이라고 하면 제가 읽은 책이 3권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해서 책을 일단은 읽으실 때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에 대한 책을 더 많이 읽으시고 더 랭지가 넓을 수도 있으실 텐데 책을 읽고 교차 독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장 한 문장을 대할 때 삶 속에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반대로 애매하다고 하면 약간 구체적이지 않다 뭔가
퍼져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들으면은 조금 더 좁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 번 읽으니까 책을 줄여라 이게 얘기가 아니고 책 속에 삶 속에 행동해야 되겠다 하는 행동 있잖아요. 그 작은 습관, 그 네. 행동을 좀 그에 대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이야기를 음, 하시잖아요. 제가 음, 우리 순영님하고 갖다 말하는 패턴을 좀 보고 있는데 제너럴하게 얘기하세요. 제너럴하게. 그러니까 뭉뚱그린 느낌으로 얘기하신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책을 읽고 책을 나눔을 할 때 일반적인 얘기보다도 그 한 문장을 읽었을 때 가령 오늘 같은 경우는 수경님께서 어,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이 그 국가다 이 문장을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살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수녀님 같은 경우는 보통 모임을 참여하고 있고 모임을 통해서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대단한데 지금 수녀님이 가지고 있는 레벨은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또 좀 구체적으로 한 예시를 들어서 경험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 본격적인 이제 보고 읽고 적용하고 깨닫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말하기 습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문 영어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은 좀 더 깊숙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이 문장을 읽고 이 책을 읽고 오늘 이 책에 이 문장을 잡았는데 어떤 생각을 했고 내 행동에 어떤 부분에 반영을 해야겠다고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그 습관 변화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한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좀 공항에 가야 되니까 사진 한번 찍고요. 오늘 모임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진 찍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잠시만요. 운동하는 수녀님이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 네, 하루도 각자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수고하세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라델피아에서 봐요.